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1.5지대, 2.5지대가 있을지언정 진정한 의미의 3지대는 없다.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이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당이 색깔을 빨간색, 파란색을 피해서 주황색을 쓴다고 해서 그게 어떤 진정한 의미의 제3지대로 쉽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인가. 전 너무 웃겨가지고요, 저희가. 왜냐면 2020년에 그때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만들면서 그때 당색을 정했거든요. 아까 지금 보였던 당색이에요. 그게 오렌지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민중당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했어요. 그때 또 다른 당에서 왜 우리 당 색깔 가져가냐고.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작권은 민중당에 가 있어야지. 그 국민의당 1이 이제 사실 청록색과 연두색이었고 맞아요. 국민의당 2가 이제 오렌지색이었죠. 저희는 사실 파란 계열은 민주당이 다 썼고요. 국민의힘은 빨간색 계열이다 보니까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렌지 아니면은 그 초록색 계열인데 그런 그 당의 색깔이라든지 또 9.15 미래 개혁 이런 핵심 개념들도 다 제가 했던 것들 아닙니까? 지금 그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뭐 저는 저작권 주장할 생각은 없고 잘 해나가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새로운 당을 만들고 준비하는 게 어렵다는 이런 방증일까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어렵죠. 어렵고 사실은 지금 이준석 그 위원장이죠. 정강정책위원장은 그 빨간색, 파란색을 피하다 보니까 뭐 주황색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제3지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만든다고 하는 당도 사실은 본인이 뭐 탈당을 날짜를 박아놓고 할 거다 해놓고 마지막에 뭐 마치 망설이는 듯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민주당에서 정치 24년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1.5지대, 2.5지대가 있을지언정 진정한 의미의 3지대는 없다.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이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당이 색깔을 빨간색, 파란색을 피해서 주황색을 쓴다고 해서 그게 어떤 진정한 의미의 제3지대로 쉽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아니요. 전 너무 웃겨가지고요, 저희가. 왜냐면 2020년에 그때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만들면서 그때 당색을 정했거든요. 아까 지금 보였던 당색이에요. 그게 오렌지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민중당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했어요. 그때 또 다른 당에서 왜 우리 당 색깔 가져가냐고.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작권은 민중당에 가 있어야지. 왜 그걸 그럼 원래 안철수 의원이 저작권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던 안철수 의원이 지금 내가 굳이 저작권은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거 가져가서 써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제가 다 써봐서 웃겨가지고. 아는데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당 색깔 만들 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의당도 사실 그 핑크빛 계열 만드는 거 그것도 사실 기존의 정당 색깔이 정당 당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당이 이미 다 썼던 색깔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징적인 색깔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핑크빛하고 녹색, 파란색, 빨간색을 빼고 나면 이 무슨 색깔이 남죠? 남는 없어요.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오렌지 계통으로 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웃긴 거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안 되는데 얘기해가지고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색깔 따지면 사실은 과거에 이미 많이 썼고 또 현재 정당들이 있는 색이니까 그걸 피하려면은 별로 남는 색이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너무 독특한 색을 쓰게 되면 또 약간 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당색 고리가 참 어렵다 그러네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념적으로 좀 너무 다르고요. 빅텐트를 한다고 하고 갈등이 표출화가 되면 그 실망감은 굉장히 커지게 마련이죠. 두 분은 특이하게 집권당의 전직 대표들이거든요. 과연 화학적인 결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정당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호가 완전히 새로운 문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정치 혁신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이제 공천 룰도 정해졌고 또 새롭게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또 당정회의를 또 지난 1월에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지금 다급한 민생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 해결을 보여주는 정부와 여당 또 정당 혁신, 정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다가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신당으로 눈 돌릴 틈이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제 계속 이렇게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실망하고 신당도 생기고 뭐 이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에 이 정치 혁신 경쟁 또 정당의 혁신 경쟁에 따라 나올 것으로 생각을 민주당도 들고 그렇게 올 그렇지 것이다.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그 이제 국민의힘의 혁신과 신당의 혁신이 서로 그 이번 총선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우선 색깔 논쟁은 너무 유치하고요. 지금 정책 논쟁을 불리고 정책 논쟁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제3지대와 관련해서 역대 총선에서 보면 항상 10%에서 15%의 제3지대는 존재해 왔습니다.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제3지대가 장기적으로 영속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입니다. 총선에서는 한 10에서 15%의 제3지대가 모였다가 2년 있으면 곧 대선이 있으니까 다시 또 거대 양당 구조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그런 틈을 비집고 나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분들의 성공 가능성 여부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최영두 의원님이나 여야의 거대 정당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까 최영두 의원님 뭐 정치 혁신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죠.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포장지만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호박이 줄 건다고 수박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제3지대에 설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 못한다 그러면 제3지대는 분명히 역대 총선에서의 경향들을 봐서 비집고 나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공통점은 잘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시네요. 알겠습니다.